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의 대표 향토 기업인 하림이 전라북도 익산시에 종합식품 생산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하림식품과 HS푸드가 익산 제4 일반 산업단지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는데요. 하림은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종합식품 회사로 발돋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하림식품과 HS푸드가 9일 전라북도 익산 제4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번 분양 계약 체결로 하림그룹은 제4산업단지에 총 2,250억 원을 투자해 전라북도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종합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하림식품은 1,750억 원을 투자해 일반 가공식품 제품군을 확대하는 생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HS푸드는 500억 원을 투자해 쌀 가공 제품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장이 모두 건립되면 총 63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서남대 의대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횡령과 비리 등으로 경영부실 책임이 있는 구 재단의 안을 수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궤도 가세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 서남대 의대 폐과 방침에 대한 반발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강윤구 의원 등 전북 도의원들은 9일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횡령과 비리 등으로 대학 경영 부실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구재단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한 교육부의 의도는 사실상 서남대를 폐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그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한간에 떠도는 타 지역의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려 한다는 정치적 계략이나 음모설이 사실이라면 전북 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도민들과 함께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8일 여야 전북 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은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를 2018년까지 폐과하고 남원 캠퍼스는 평생교육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서남대 구재단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사실상 서남대를 폐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약 3,000마리의 영장류 자원을 사육할 수 있는 영장류 자원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국가 차원 연구의 필수 자원인 영장류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업은 영장류 자원 국산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국가적 영장류 자원의 수급 문제 해결 및 안정적 영장류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영장류 자원 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김생기 시장과 유성엽 국회의원, 이영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신정동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장류 자원지원센터는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고품질 영장류 자원의 대량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85억 원이 투입되고 7만 2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9천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사육동 10개 동과 본관동 및 검역동 1개 동과 부대 시설을 갖추게 되며 3천여 마리의 영장류 자원을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17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지난 9일 열린 전북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교육부와의 갈등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전북 교육행정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듯합니다. 전북 도의회 양용무 교육위원장은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부와의 마찰과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실시한 전라북도 교육정책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 교육행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도민들이 많으며 교육부와의 마찰로 생기는 갈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도민과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도정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배제한 교육청 추경 예산 심의를 중단하라는 피켓 시위를 펼쳤으며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전북 도내에 쌓여있는 지난해 수확한 복분자 재고가 1000여 톤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쌓인 재고가 아직까지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8일 전라북도 순창에서는 2016년 복분자 수급 안정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8일 순창에서 김일재 행정부 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2016 복분자 수급 안정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정과 농협 관계자들을 비롯한 농업인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현재 창고에 쌓여있는 복분자 물량을 하루빨리 소진시키고 2016년 수확할 복분자에 대한 안정적 수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까지 도에 쌓여있는 복분자 재고는 1천여 톤으로 서순창 농협에만 170톤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로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량까지 더하면 그 양은 200톤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도내 전체 생산량의 13%인 고창 622톤, 순창 210톤, 정읍 65톤 등 총 931톤의 재고가 현재까지 판로를 찾지 못하고 지역농협 저온저장고에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책회의에서는 수도권 유통센터 복분자 특판전 전개 및 농협유통센터 판촉행사 진행, 공공기관 및 농협임직원 대상 팔아주기 등의 대책이 논의됐지만 이는 허울뿐인 대책이었습니다. 농가들은 도내 축적되어 있는 재고는 단순히 복분자 특판전과 판촉행사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박봉주 서순창 농협조합장은 순창에는 농협 소유 냉동창고가 없어 창고 임대료 및 전기료로 월 25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그나마 임대한 저온 냉장고 수리 비용으로 3천여만 원이 드는데 전북도 도움이 절실하다 말했습니다. 이에 서린환 순창군 친환경 농업과 과장은 170톤은 서순창 농협의 자산이다며 복분자 재고 대책을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농협은 행정에서만 주는 선물 보따리만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뚜렷한 해결책 논의는 뒷전이고 엄청난 복분자 재고 문제와 관련해 행정의 입장과 농협의 입장이 담긴 재고 축적의 원인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16년 본격적인 복분자 수확 시기를 앞두고 2015년 복분자 재고 처리와 2016년 수확될 복분자의 물량 소진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비롯한 행정, 농협, 농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안주군이 화상병 방제를 위해 이번 달까지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농가에 약재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안주군은 지난 5월 중순 경기도 안성의 한 사과과수원에서 화상병이 확진됨에 따라 화상병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해 6월까지 화상병 중점 예찰 기간으로 정하고 예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상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고 식물방역법상 최상위로 분류되고 있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해충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 충북 제천 지역에서 발생해 43개 농가가 폐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상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기온이 오를수록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지금 시기에 더욱 세심한 예찰과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구 소독과 묘목 관리 등 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2년간 중단됐던 전라북도 전주시 대표적인 절기 행사 단오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9일과 10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단오축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대표적인 절기 행사인 단오축제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단오축제는 9일과 10일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 일대에서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더불어 각종 공연 행사로 화려하게 진행됩니다. 이번에 열린 단오 행사는 문화도시 전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시민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세시풍속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온 축제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창포물의 머리감기, 조격체험 등 전주시 33개 동이 참여하는 씨름대회 및 그네뛰기,
윷놀이가 시민 참여 경연대회로 열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안 했는데 올해 이렇게 전주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 또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마치 좀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나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주시 문화관광 관계자는 전주 단오 행사가 전주 시민들과 하나 되어 열리는 축제인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축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충북 증평군의 육구 공무원이 부서 야유회를 다녀오던 차 안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D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에 둘러싸인 한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경고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신 출산 진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는 정부로부터 임산과 출산에 드는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지원비가 오르게 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